네, 안녕하세요. 총광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폐암을 산재 신청을 했을 때 처음과 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차는 어떻게 되고 폐암이 이제 산업재해로 인정받았을 때는 어떠한 보상이 나오는지, 그리고 그 과정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암이라 하면 암, 종양이 어디에? 폐에, 즉 표적장기는 폐겠죠. 폐에 생긴 경우, 즉 이걸 폐암이라고 합니다. 제가 직업성 암의 경우 늘 말씀드렸지만 어떤 치료법, 어떤 임상적인 진단, 증상 이런 것들이 직업적인 요인, 즉 직업성암과 비직업성암 구분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똑같은 폐암이라 그래도 직업성 암인 경우에는 증상이 조금 다르다 이런 게 있으면 되게 편할 건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폐암은 이제 폐에 발생한 암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폐암의 종류는 소세포다, 비소세포 폐암이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폐를 이제 한자로 엽이라고 하는데 그 부위가 예를 들면 폐 중에서도 위치에 따라서는 상엽이다, 중엽이다, 하엽이다.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큰 의미가 없어요. 산재 신청함에 있어서. 직업성 암인지를 따질 때는 상엽, 하엽, 중엽 큰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비소세포, 소세포 일단 산재 승인받는 데는 의미가 없어요. 이게 100% 맞다는 아닌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원발성 폐암인지 전이성 폐암인지, 즉 폐에서 처음에 암이 발병한 건지 아니면 다른 부위에서 폐로 전이된 건지 이건 아주 중요하겠죠. 자, 예를 들어서 폐암은 맞는데 이게 원발성이 아니고 전이성 폐암이다. 그러면 사실은 전이가 됐던 그 최초 시작된 부위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건 폐암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보시면 돼요. 또 폐암 사건 할 때 주의할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분진 작업 종사자인지 비분진인지가 중요해요. 그 말은 분진 작업 종사자면 대표적인 직업병 뭐죠? 진폐증. 진폐증으로 1형 이상의 판단을 받은 사람인지, 즉 최소 13급 이상인지. 왜냐하면 기존에는 이제 광업 종사자에 한해서 1형 이상만이었는데 이제는 분진 작업 종사자라면 1형 이상을 받은 경우라면은 진폐증의 합병증 9가지 중에 하나로 원발성 폐암이 되어 있습니다. 즉 그 경우에는 분진 작업 종사자고 내가 진폐 13급 이상을 받은 사람인데 폐암이 진단됐다. 원발성 폐암으로. 그럼 이거는 폐암에 대해서 최초 요양 신청을 한다기보다는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유의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폐암을 산재 신청할 때 절차는 어떻게 되겠어요? 먼저 산재 요양 신청이 됐건 유족급여가 됐건 신청할 때 기본 원칙, 해당 사업장, 즉 최종적으로 주장하고자 하는 최종 사업장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여기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 그 해당 관할 지사 담당자가 조사를 하겠죠. 그래서 직업력을 조사하기도 하고 의학적인 판단을 하기도 할 거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전문조사가 필요한지 안 한지를 판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전문조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직업환경연구원이 됐건 산업안전보건공단이 됐건 어떤 경우는 특정 대학병원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전문조사를 보냅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거를 거치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리고 거치는 경우건 거치지 않은 경우건 최종적으로 이 폐암은 뭐예요? 업무상 질병이죠. 업무상 질병은 어쨌든 거쳐야 되는 게 있어요. 어디요?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근데 암의 경우에는 전국 어디? 제주도건, 강원도건, 서울이건, 충청도건 어느 사업장인 간에 직업성 암을 판단하는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는 어디다? 서울 남부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즉 서울 남부 판정위원회에서만 직업성 암 판단합니다. 근데 제가 지난 영상에 살짝 언급을 했는데 간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으로 그렇다면 내가 폐암에 걸렸다. 그럼 무조건 산재가 되느냐? 그건 아니죠. 그러면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용접공이 가능해요. 용접공의 경우에는 용접 흉에 의해서 폐암 노출이 가능하죠. 그리고 가장 전통적이죠. 탄광부, 광부, 광업 종사자들 가능합니다.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 돌일을 했다, 할석을 했다 이런 분들 가능하겠죠. 환경미화원 가능할 거예요. 주로 이제 환경미화원은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근데 환경미화원의 종류는 많아요.
가로 청소하시는 분들, 대로변 청소하시는 분도 있고, 우리 종량제 취급하시는 분들도 있고, 음식물 수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주로 이제 그 종량제라든가 아니면은 도로 청소 하시는 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은 좀 전반적인 거를 설명드리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인 뭐 이 직업군은 뭐다, 뭐로 인한다 이런 것들은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직업군을 가능할 거고, 폐암이 직업성 암으로, 즉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는 직업군 중에 뭐가 있냐면은 조리사, 급식실 조리사, 회사 뭐 구내식당 조리사 이런 분들 가능합니다. 이거는 이제 쿠킹 오일 흉이라고 해가지고 조리 흉이라고 하죠.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산재가 됐어. 그러면 어떤 보상이 있는데요? 일단 산재는 개념을 정립을 하셔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재해 발생일이라는 게 있어요. 즉 산재가 시작된 날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사고인 경우라면 내가 다친 날, 질병이라 그러면은 내가 아픈 날, 즉 병원에서 땡땡땡 질병에 진단받은 날이 되겠죠. 이걸 재해 발생일이라 하고요. 이걸로 이제 요양을 할 거 아닙니까? 이 요양은 입원 치료 당연하고 통원 치료 당연해요. 이렇게 요양을 했어요. 근데 치유라고 표현을 쓰는데요. 100% 완치되는 경우도 있지만 더 이상 의학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고정된 경우가 있어요. 약물 치료를 해도 더 이상 호전의 기대가 안 된다면은 종결을 되는 거예요. 산재가 끝나는 거예요. 이게 치유 시점인데, 그러면 재해 발생일로부터 치유 시점까지를 우리가 요양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요양 기간에는 병원비, 요양급여가 나오고요. 요양급여에는 신경 쓰셔야 될 게 간병료가 있어요. 간병인을 사용했다 그러면. 또 제일 중요한 게 있죠. 이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뭐를 못해요? 취업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휴업급여가 나옵니다. 휴업급여는 발병 당시 기준으로 뭐 월 한 300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은 어바웃으로 말씀을 드리면 70%, 월 210만 원, 즉 내가 받던 임금의 대략 70%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언제까지? 재해 발생일로부터 산재가 종결된 시점까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산재가 종결이 됐는데, 치유가 됐는데 내가 장애가 남았어요. 예를 들면 내가 신장암이 있었는데 콩팥은 2개잖아요. 하나를 내가 절개를 한 거예요. 적출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신장 하나를 적출한 자에 해당해서 장애 8급이 되는 거예요. 즉 장애가 남았다면 장애급여를 받습니다. 근데 요양 중이건 요양 중 사망을 하셨다. 내지는 장애를 받고 나서 승인받았던 동일한 암으로 사망을 했다. 그럼 유족급여를 받습니다. 유족급여는 연금 수급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연금을, 연금 수급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일시금을 받게 돼요. 자, 이게 보상인데, 제가 처음에 폐암의 개념 말씀드릴 때 진폐 1형 이상인 경우 합병증 말씀드렸잖아요. 합병증으로 폐암을 인정받은 경우는 이 연금이 적용이 되지 않을 여지가 있어요. 연금 수급권자가 없다면.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폐암이다. 진단을 받았다. 첫 번째. 근데 이게 뭐 상엽, 중엽, 하엽이다. 위치 중요치 않다고 봅니다. 산재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리고 소세포다, 비소세포다 역시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산재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를 하고 일정 기간의 조사를 거친 이후에 뭐 전문조사를 거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업무상 질병 판정회를 거쳐서 승인 여부 결정이 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어떤 직업군이 되느냐는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어떤 보상이 있는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내가 내지는 우리 가족이, 주변 사람이 폐암에 걸렸다는데 폐암도 산재가 된다고 하던데, 이런 분이 이 영상을 보실 거잖아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은 이게 법으로 정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무슨 직업은 되고 무슨 직업은 안 되고 이렇게 정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거는 입증의 문제입니다. 그분의 직업력을 파악하고 업무 환경을 분석하고 이런 재조사가 정말 절실하거든요. 정말 저는 이게 필수적으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주저하는 분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꼭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